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검찰이 김영식 서울시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팽모 씨도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해서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내보였다는데요. 반면에 김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시종 범행을 부인해왔고 팽 씨의 진술을 확실하게 입증할 뚜렷한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판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 형의 DNA와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원 씨를 추적해온 검찰은 당혹감 속에 유 씨의 시신이 맞는지 최종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원파 측은 유 씨의 시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보건의료노조가 닷새 간의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의료 영리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세월호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광주광역시에서 헬기가 추락해 순직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5명에 대한 연결식이 강원도청에서 엄수됐습니다. 순직 소방관 5명에게는 1계급 특진과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고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마주오던 여객열차와 관광열차가 충돌해 승객 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정차를 해야 할 관광열차가 정거장을 벗어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오는 24일까지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누리당은 자당 후보들의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새누리당 수원병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서 건물 매매까지 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고 일체를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 신청과 조사 의뢰를 했고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실제 과거 당선자 가운데도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자당의 이중효, 홍철호, 송환기 후보들의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신고에 대해서도 우리 당 권은희 후보에게 들이댄 그런 잣대와 같은 동일한 잣대로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특정 후보 흠집내기에 대한 잣대를 자당의 후보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서 그
그 평가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김영남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권은희 악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새누리당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죠. 아무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김영남 후보 측은 해외 간 거는 사실이지만 꾸준히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권은희 후보 측은 관사 개념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풀어야 할 유병헌 미스터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인과 사망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시신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예. DNA와 지문을 통해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람은 유병헌 씨가 확실하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논란은 그러니까 유병헌 씨냐 아니냐 뭐 한때 그런 아직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죽었고 언제쯤 죽었느냐가 최대 미스터리겠죠. 예. 빠르면 오늘 발표 예정인 국과수의 2차 정밀 부검 결과에서 사인과 사망 시점에 대해서 얼마나 밝혀질지가 일단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 어제 시신이 서울로 후송돼서 바로 제2차 정밀 감식에 들어갔죠. 그리고 어제 이 충격적인 또는 대단히 놀라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공히 모든 언론과 또 사람들이 공통으로 제기했던 의문점들은 대개 이런 겁니다. 변사체가 발견된 것은 6월 12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일 전인데 당시에 국과수에 의뢰했다. 지문 DNA 이런 거 말이죠. 왜 그런 것은 밝히지 않다가 왜 40일이나 지난 어제서야 발표를 했느냐 하는 거고 또 국과수에서 DNA 분석에 무려 40일이나 걸리는 이유는 뭐냐? 통상은 빠르면 2, 3일 또는 길어야 혈액 이런 데서 DNA 추출해가지고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을 넘기지 않는 게 국과수의 통상 기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40일이나 걸렸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병헌 씨가 전남 순천의 송치째 별장을 빠져나간 게 5월 25일이고 변사체 발견된 건 6월 12일입니다. 그럼 정확히 18일 만에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백골화가 가능한 거냐? 그래서 이거보다 실은 사망 시점이 더 빠른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백골화 됐다는데 어떻게 지문은 또 채취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또 어제 가장 큰 관심으로 모아졌던 것은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것들이죠. 예. 어떤 세월호 유족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 사항은 한 명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사고 이후의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핵심 사항은 특별법 제정이다. 물론 선박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병헌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으니까 진상규명 이런 거에 좀 특히 또 법률적인 향후 처리 이런 거에 많은 난점은 예상되지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의 진상규명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미스터리 의문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자살이라면은 동기가 무엇일까? 이것부터 알아보죠. 네. 숨진 유병헌 씨는 평소 연설이나 강연, 설교 같은 것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적극 설파했다고 하죠. 이것은 비단 유병헌 씨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 신도들에게 다 공통적인 것일 거고요. 예. 기독교 신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살에 대해서 금지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한편으론. 근데 만약에 자살을 했다면
봉쇄 상태 그리고 포위망은 좁혀오고 추격당하는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전 언론이 뭐 유병헌 잡기 아주 혈안이 돼 있고 누적된 연인원 경찰병력 동원된 경찰병력만 해도 140만 명 아니겠습니까? 전담조가 검찰과 경찰이 편성이 돼 있고 예. 그러면 신도들의 도움 속에 도망을 다닌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무력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력자 없이 혼자서 도피를 하게 됐다면 순간적인 자포자기 상태 그리고 뭐 건강을 그렇게 평소에 좋지 않았다고 하죠. 뭐 예. 혈압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신 주변에서 발견됐던 술병들 뭐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었는데 평소 유 씨는 술은 입에도 안 댔다는 게 오랜 동안 안 댔다는 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일치된 증언이니까 예. 더군다나 그 소주병 문제의 보혜 소주병이라는 것은 지금 시판된 지 10년이 훨씬 넘는 아주 옛날에 나온 보혜 소주병이란 얘기죠. 마치 우리가 뭐 요즘 뭐 특정 회사의 어느 보면 무슨 뚜껑이 무슨 색이냐 그래가지고 옛날 거는 뭐 빨간색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 소주병에 과연 소주가 들어있었겠느냐 아니면 다른 독극물 뭐 있었겠느냐 이것도 지금 밝혀야 되는 거죠. 결국은 국가수의 사인 분석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 열쇠입니다. 오늘 2차 정밀 부검에서 독극물 반응 뭐 당연히 실시했을 텐데요. 예. 그 독극물 반응 정도는 사체가 지금 발견된 지 한 40일이 좀 지나도 그런 것은 검출될 수 있다는 게 법의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예.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사인을 알 수 있는 열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정밀 부검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요? 네. 원래는 뭐 어젯밤에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빠르면 경찰로 국과수에서 경찰로 통보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돌았고요. 예. 설령 어젯밤에 받았어도 경찰이 뭐 검토를 하고 해서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이미 부검을 한 거고요. 지금 유 씨 사인과 관련해서 가장 힘이 실리는 의견은 경찰이 그 지난 5월 25일 날 전남 순천의 송치째 별장, 이른바 별장 거기를 급습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같이 있었던 재미교포 출신의 신모 씨라는 여성이 영어로 체포조에게 뭐 강력 항의하고 이러면서 한 시간을 좀 벌어줬다고 진술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약 30분쯤 된다고 하고 예. 그 사이에 지금 유 씨는 어디로 빠져나갔다 이 얘기인데 그럼 당시에 혼자 나갔느냐 동행자가 있었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말이 엇갈리죠. 예. 근데 아무튼 그때 별장에서 황급히 도주한 유 씨가 주검으로 발견된 곳이 막 2.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걸어가면은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걸음이랍니다. 그런데 유 씨가 뭐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이 사람은 또 늘 떠받든만 받아왔던 생활을 쭉 해온 사람이라서 혼자 그 매실밭 시신으로 발견된 매실밭까지 걸어 올라갔겠느냐. 일부분은 약간 험악한 좀 경사가 급한 구간도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검찰에서는 현재 당시 유 씨의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 이 사람을 지금 앞으로는 찾는데 주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로서 평소에 신봉 노릇도 했을 뿐더러 전주 무슨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소나타 차량이 발견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를 순천에서 전주에 몰고 서울 안성의 금수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늘 같이 다니다가 현재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이 사람을 찾는 게 앞으로 이제 주안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양회정 씨가 유병헌 씨 또는 유병헌 씨 한두 사람 일행을 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내리도록 하고 이제 따로 도주를 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전주를 통해서. 예.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혼자서 도피를 하던 유 씨가 뭐 이제 절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노숙을 하다가 이렇게 밤에는 좀 춥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5월 말이라고는 해도 산중이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거 아니냐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 경찰은 근데 백골화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시신에서 커다란 무슨 명백한 흉기 자국 같은 타살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이제 1차 검식을 했던 경찰의 얘기고요. 예.
문제는 독극물 반응이 역시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소주병과 막걸리 통이 통상적으로 지금 그 동네에서 팔리고 있는 소주병이 아니라면 그 오래된 소주병을 누가 10년 넘게 뭐 소주를 무슨 고급 와인도 아닌데 지니고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과연 술이 들었느냐 아니면 술 이외의 독극물, 흔히 우리가 뭐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뭐 화학적 또는 뭐 농약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아직 그 부분은 단정기 힘듭니다. 예. 아무튼 그 정확한 사인이 이제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자살 가능성이 있고 또 타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가장 큰 추론은 이른바 유병헌 씨가 20억을 현금으로 넣은 돈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무게가 한 40kg, 5만 원권으로 했을 때 한 40kg라니까 책가방처럼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겠죠. 뭐 주로는 차에 싣고 다녔을 것이고, 그것을 차에서 내려서 어느 모처로 이동할 때는 뭐 수행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들고 가거나 정모하면 뭐 유병헌 씨가 들기라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들고 오랫동안 도보로 뭘 피신한 다니기에는 조금 무거운 분량인데, 어쨌거나 그 돈가방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 돈가방을 양회정 씨 같은 기사 노릇을 기사이자 오랫동안 신복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잠적한 것이냐, 아니면 고액의 현상금도 걸려 있었을 뿐더러 적지 않은 현상금도 5억인가 걸려 있었죠. 게다가 고액 20억가량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재산상에 이런 것을 노린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되고 그 돈가방은 뺏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경우의 수로서는. 또 그가 평소에 늘 안경을 끼고 다녔는데 안경이 안 보인다. 가방 속에는 조그만 그 돋보기는 하나 있다. 그 다음에 통상 뭐 유병헌 씨 정도는 뭐 지갑은 휴대할 것 같은데 그의 뭐 안주머니, 입고 있던 옷의 안주머니나 가지고 있던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이 안 보였다. 그리고 하다못해 지폐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뭐 도피하고 다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쓸 리는 없고, 당연히 현금을, 물론 이제 20억이란 묵칫돈은 아마 큰 가방에 넣었을 것이고, 또 소액의 얼마도 몸에 지니는 게 통상적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금품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 후에 뭐 거기다 방치를 하고 갔던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아주 뭐 검문 검색이 삼엄하고 그랬을 때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발적인 뭐 형사상 범죄, 이른바 불량배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한 퍽치기 또는 살해 이런 것보다는 그를 따르고 뭐 하던 사람 중에 변심자가 나왔고 그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또는 뭐 유기되거나 이럴 수는 있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그의 측근들 중에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그를 살해했을까? 이제 앞으로 이것을 밝혀야 되겠죠. 예. 그것은 역시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일단 가려지면, 타살이면은 현재 그와 마지막까지 행동을 같이 한 사람을 일단 찾아야 하는 것이고, 양회정 씨겠죠. 기사. 그 사람으로부터 20억이 들었다는 돈가방의 행방, 그 다음에 당신은 언제 유병헌 씨와 헤어졌고 그 뒤로 유병헌 씨 곁엔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은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뭐 어제 일부 YTN 같은 데서 보도하기를 몸통과 머리 부분이 이렇게 분리됐었다. 예, 즉, 예, 예. 이 말은 이제 들으면은 마치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침에 이런 참혹한 걸 연상시키기 위해서 좀 송구하지만, 마치 뭐 이렇게 뭐 톱날 같은 걸로 이렇게 마치 왜 시신을 분리시킨, 잘라낸 이런 거가 아니고 척추 부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틀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뚝 잘라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몸통과 머리가 이렇게 단절돼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약간의 충격을 가해도 백골화가 진행된 이후에 충격을 받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제 법의학자들 얘기가 있고요. 그게 사인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생존 상태에서 누군가가 목을 이렇게 뭐 압박을 해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뭐 압박 경부 질식사, 만약에 이렇다고 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사후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시신 훼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과 18일 만에 이제 백골화가 됐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예. 그리고 왜 본인 확인하는 데 있어서 40일이나 걸렸을까,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예,
이건 정말 정치평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 전형적인 사회면 기사인데요. 저도 신문 그리고 법의학자들 견해 이런 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학자들 견해로는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18일만 해도 100골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 비가 오고 낮에는 덥고 이러면은 부패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데다가 뭐 구강, 그다음에 콧구멍 이렇게 개구부, 인체가 밖으로 열린 곳에 사체가 노출이 될 경우에는 팔이나 이런 것들이 유충을 거기다 놔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하고 그 유충을 통해서 부패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고 하네요. 예. 그다음에 시체가 그렇게 노천에 방치되면 이제 부패와 함께 마르는 현상도 시작이 되는데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은 미라화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수분이 저기면서 말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경우의 수 같아요. 비가 막 온다면은 뭐 미라가 진행이 될까 싶은데 어쨌거나 쪽쪽 말라서 쪼그라붙은 손가락을 열 처리를 하거나 습기를 공급하면은 다시 지문 복구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유병헌 씨의 시신으로부터 이런 걸 지문을 채취했다는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론, 입증하는 얘기 같고요. 본인 확인에 왜 40일이나 걸렸느냐 이것도 큰 관심사인데 최초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서 노숙자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과수에 이렇게 뭐 신원 확인 이런 것들이 쫙 일감이 막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주요한 사안은 유병헌 관련 이건 참 아이러니인데요. 유병헌 관련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국과수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도 다 이렇게 경찰에서 국과수로 넘기는데 정작 유병헌 씨 본인의 시신인데 노숙자로 분류해가지고 이 사건, 그러니까 유병헌 건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예. 국과수에서 볼 때는 업무의 중요도나 우선도에서 저 뒤로 밀린 것이죠.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한 데다가 DNA를 추출할 만한 게 마땅치 않아서 뼈에서 추출을 해서 기존에 확보된 유병헌 씨의 DNA와 대조를 한 과정을 거쳤는데 뼈에서 추출을 하려면 혈액이나 머리카락 이런 데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국과수의 설명이 필요해요. 어제 경찰 기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유 씨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게 일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송에도 보이고 시신 관리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었느냐 초동 배치에 또 한 번 질타를 받았는데 그러면 남아있던 머리카락에서는 DNA 추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뼈에서 추출을 해서 갈아가지고 DNA를 꺼내서 그걸 뭐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유병헌 씨의 시신이 이제 발견된 상황에서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속자들 재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유 씨가 받고 있던 혐의 중에 가장 큰 건 배임, 횡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139명이 구속돼 있는데 중요한 혐의는 이제 사망한 유병헌 씨에 떠넘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버린 것이죠. 예.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 씨나 세모그룹이나 뭐 그 구원파의 속성상 유 씨가 모든 최정점에서 비밀적으로 지시를 하고 했을 가능성이 본래 높기도 하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배임, 횡령 이렇게 처벌받을 거에 대해서는 다들 유병헌 씨가 시켜서 나는 한 대로만 했다. 난 자세한 건 모른다. 나는 지시받은 거 요거까지만 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범위 안에서 자기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인만 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유 씨에 떠넘기니까 형사처벌 면에서는 미궁에 빠져버린다. 검찰이 참 뭐 이런 속된 비유입니다만 닭 줬던 개가 됐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유 씨가 이미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진술을 할 수도 없고 그를 상대로 형사처벌이나 혐의를 소추할 수도 없게 돼버린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